안녕하세요, 열람입니다. 해당 영상은 영탁 사재기 반박 제업하는 영상입니다. 1편에서 18편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업 영상 중간중간에 신규 영상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번호 매긴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규 영상 올라갈 때는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뭔가 내 가수를 방어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 차원으로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전의 영상이니까 그때 제가 했던 추리들이 뭐 얼마나 사실로 들어맞았는지 그런 걸 보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전체 카톡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은 그 짜집기 된 카톡을 보고 왜 영탁이 이거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짜집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짜집기기 때문에. 애초에 짜집기 카톡의 목적은 영탁을 나락으로 보내기 위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알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영탁 사재기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8편입니다. 이진호가 얼마 전에 실시간을 했죠. 그래서 불송치 이유서를 실시간으로 깠습니다. 이진호의 생각은 아직도 뭐 중립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불송치 이유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진호는요. 이거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찰한테 중요한 건 영탁이 이 사재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아닙니다. 영탁이 가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결론도 가담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끝나긴 합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왜 불송치 이유서에다가 야 영탁이 이거 몰랐던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왜 적었냐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야 영탁이 가담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야 얘는 이 사건을 아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야 얘는 이 상황 자체도 모르는데 무슨 조사를 해? 무슨 가담을 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명이 두 개더라고요. 이거는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저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같은 경우 여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영탁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을 거고요. 이 나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사직이 관련 조항이 됩니다. 주문 피해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결론이 났죠. 이건 영탁에 대한 거니까요. 이 증거 불충분 관련된 건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불송치 이유서가 나오기 전에는 관련자가 4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명이 더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영탁이 있고요.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있고요. 매니저가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브로커와 해커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탁만 무혐의를 받은 거죠. 영탁은 이재규가 대표로 있는 밀락으로 소속 가수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라고 하죠. 이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는 제가 1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가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인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는 이 사재기법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2019년 4월 29일경 피의자 A가 영탁의 매니저먼트를 전담하며 대외 홍보 활동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이 사람은 매니저이자 그 공동대표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피의자 쪽의 주장 이걸 얘기를 하고요. 이 뒤쪽에서는 이제 경찰이 판단한 거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사재기 작업을 의뢰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위 피해자들과 함께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 뭔가 법을 때려 넣으려면 공모한 사실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근데 영탁은 야 공모한 사실뿐만 아니라 야 나는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내용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이런 죄를 묻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공모가 아니라 야 영탁은 그냥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몰랐던 것 같아라는 내용이 이 불송치 이유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진호는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해. 아직도 뭐 결정이 나지 않았다 뭐 이러고 있어. 근데 왜 똥치운 표정이야? 다음 보겠습니다. 피의자 이재규와 A는 자신들이 공모하여 사재기 작업을 의뢰하였던 것이고 영탁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런 불법 스트리밍 작업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탁의 입장과 이재규 대표의 입장과 A의 입장까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A는 좀 나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이 경찰 조사를 받을 시점에서는 다 같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야 우리끼리 한 거고 영탁은 몰랐어. 이런 주장을 다 같이 한 거예요. 사실 중간에 이 소속사 대표가 A한테 1억 8천인가 이제 합의금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맞췄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전체 카톡이 경찰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1억 8천 부분은 사실 뭐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년 6월 2일경 피의자 A가 영탁과 이재규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강 기자가 깐 카톡이 4개가 있습니다. 6월 2일이면 1번 카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카톡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은 강 기자가 깐 이 1번 카톡에는 영탁은 없습니다. 6월 2일 카톡을 깐 건 이 1번 카톡밖에 없어요. 2번 카톡은 6월 8일입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말하는 거 A와 영탁과 이재규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경찰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날에 둘의 대화가 있고요. 영탁도 들어있는 방에서도 이걸 깐 게 아닐까? A씨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전혀 이런 응답이 없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이 강 기자한테. 그래서 여기 영탁이도 작업하는 거 알아 라는 이 대화가 있는 이 2명이 있는 카톡방만 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6월 2일경에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사진을 전송을 했는데 영탁이 사진을 보고 구체적으로 뭐 알 수 있었다고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그러니까 영탁을 사재기의 범인으로 몰기에는 전혀 의미 없는 카톡이라서 이 강 기자가 깐 게 안 깐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어쨌든 이 짜집기 카톡을 만든 사람은요 그냥 영탁을 나락으로 보내겠다 그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재기 카톡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영탁이 나쁜 놈이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 카톡에서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6월 2일에 뭐 다른 내용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그냥 빼버린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원 사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영탁은 그냥 몰랐던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진호는 여기서 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 몰랐다고 보여진다랑은 좀 다른 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경찰이 영탁을 조사하는 거는요 이게 가담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근데 야 얘는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조사를 해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냥 만약 박영탁이 음원 사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하고 그냥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야 영탁은 그냥 뭐 이상해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죄를 물어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요. 대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일체 확인되지 않는 점, 여기서 말하는 일체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제가 녹색으로 네모쳐놨습니다.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의 이 카카오톡은 다 압수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다 압수를 해서 대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것 같지도 않다 전체 카카오톡을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짜집기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인다고. 응?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랑 일반 대중, 이 멍청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른 겁니다. 경찰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런 막 일부의 카카오톡만 보더라도 그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탁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니 짜집기 카톡을 한 거, 이 짜집기를 한 이유 자체가 영탁을 마녀 사냥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체를 다 본 경찰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탁이 모른다고 판단을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물어 이런 내용이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이재규 A, 업자 C, 업자 B가 음원 사재기를 의뢰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확인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이 이 4명이 한 단체 카톡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카카오톡을 다 압수를 했잖아요. 그냥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순서가 다 보인다고 이게 그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규와 A가 음원 사재기 의뢰를 구체적으로 논의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그 과정에서 영탁과 논의하거나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부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은 야 우리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게 음원 사재기 범행에 영탁이 가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싶은데 가담뿐만 아니라 야 얘는 대화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무슨 놈의 조사를 해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박영탁은 이 사건 음원 사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끝났지만 사실은 지금 이 내용들, 이 증거들을 봤을 때, 야, 알지도 못했던 것 같다. 근데 무슨 놈의 뭐 범행 가담이야? 이렇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증거 불충분하며 혐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송치가 나오면 뭐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거에서 또 이게 두 개로 쪼개져서 두 번째 게 증거 불충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 실무상 대부분 저렇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저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야, 얘 이거 뭐 이런 의심이 있어 이렇게 해서 누가 고소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뭐 하나 빠진다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저런 게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증거 불충분하다는 게 뭐 사실은 더 파보면은 증거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한강대학생 사건에서 그 손정민의 아버지가 유기치사랑 폭행치사로 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거기 결론이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해도 그냥 증거 불충분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송치에서 이걸 보고 반전이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은 전체 카톡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은 그 짜집기 된 카톡을 보고 왜 영탁이 이거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짜집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짜집기기 때문에. 애초에 짜집기 카톡의 목적은 영탁을 나락으로 보내기 위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알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분간 영상은 제업하고 신규 포함해서 하루에 2개씩 올릴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